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 책사입니다. 오늘 약간 새로운 사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낯설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자연화면을 배경 뭐 바다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왜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홍콩 관광청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빵따기 축제라는 홍콩의 유명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홍콩은 진짜 지역색을 반영한 축제들이 봄, 가을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되게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가 이 빵따기 축제입니다. 그래서 빵따기 축제라는 축제의 사진인데 책사TV라는 이름을 제가 걸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책사TV에서 책사라는 이름은 좀 고전적이고 약간 시대에 약간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릴 정도로 오래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사라는 느낌이 주는 그 무거움, 그 막중함,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책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과거 시대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제왕들이 옆에 두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책사였잖아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나라 안의 일이라든가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한마디로 나라를 부국강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이게 막중한 자리였죠. 그래서 저는 책사라는 이런 거창한 이름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 이런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 손 안의 책사. 저는 이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 안에서 휴대폰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되도록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하고 그 개개인의 현실에 맞추면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진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홍콩의 사진이죠. 홍콩에서 되게 유명한 축제의 사진이고 또 관광 상품으로도 상당히 손색이 없을 것 같고 또한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홍콩에 사시는 제 지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관광 쪽에 종사를 했던 분인데 이 축제의 사진을 직접 보고 저도 이 축제에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합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에 직접 참여를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 형님 중에서는 홍콩에 오래 거주하신 우리 교민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홍콩 교민이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계신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완전 여행 관광업이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멈추고 계시지만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재개하실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형님께 제가 이런 사진을 보고서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행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십 년을 주기로. 이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책사도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나이가 계속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네요. 어깨에 나이와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월의 무게를 느끼면서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 같은 경우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분들이 이제 젊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조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아무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러면은 좀 집안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라도 좀 뭐 되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예전에 모 대통령 때 어떤 여인이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사건이죠. 어떤 여인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이 뭐 고위층과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이 근거로서 제시가 된 게 뭐였냐면은 복수 여건이었죠. 지금이야 솔직히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할 게 아니 복수 여건 구청에 가서 돈 얼마 주면은 뭐 간단하게 며칠이면 나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그게 맞는데 옛날에는 단수 여건조차도 이게 쉽게 내주지를 않았던 거죠. 국외 여행 허가제가 88년, 89년도 이쯤 돼서 풀렸거든요. 그전에는 단수 여건조차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복수 여건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고위층과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뉴스에 이게 실제로 다 나왔던 얘기,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특정한 특권층의 산물이었다면은 쭉 세대를 내려오면서 이제 제 세대 전후에서 제 세대보다 좀 위의 세대들, 저보다 큰형 세대들은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인솔에서 가는 단체적인 성격으로 한번 변모를 하게 되죠. 예, 단체로 인솔에서 가이드를 따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영어 교육 의무화는 되었지만 영어 회화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언어인 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때 1어를 우리나라에서 잘하시는 분들 좀 있으셨어요. 어른 세대 중에서는 있으셨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는 뭐 말할 필요조차 없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던 시절이고, 그 시대는 또 CCTV 뭐 이런 게 있기를 했나, 정말 치안도 지금보다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전체적인 제도 같은 것도 여행객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미약했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가이드의 동솔 아래 단체로 많이 움직이고, 아무래도 단체로 움직이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가이드라는 분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인맥을 갖고 있죠. 여행사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뭐 현지 정보를 잘 알고 계시니까 현지 뭐 영사관 아니면 현지 경찰서에 연락 이런 것도 일단 일반 관광객들보다 더 익숙하실 거고, 방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가이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그 뒤 세대 이제 올라와서 제 세대보다 좀 어린 세대, 제 세대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어린 세대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워킹 할리데이도 있죠. 워킹 할리데이는 일하면서 그쪽에서 해외에서 체류를 하는 거였죠. 워킹 할리데이라든가 워킹 할리데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여행, 그 개인 여행을 이제 짜여진 스케줄은 싫다, 이렇게 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개인 여행 붐이 한번 일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가장 최근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에서는 그 단순히 이제 여행 가서 보고 뭐 개인 여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개인 여행은 현지에 가서 유명한데 알려진데 이런 데에 가서 보고 느끼고 먹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 이거를 넘어서 단순한 뭐 산발적인 보고 느끼고 먹고를 떠나서 가장 최근 가장 앞선 트렌드가 코로나 전까지 이거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 나는 좋다, 마드리드가 좋다, 뭐 개인 취향이겠죠. 이런 건 뭐 어느 지역이 여행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행지로서 말씀드리자면 뭐 빨갱이 나라는 빼고, 빨갱이 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는 여행을 갈 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 나라 빼고는 뭐 정상적인 나라들, 뭐 마카오를 가든 홍콩을 가든 뭐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기타 뭐 다른 나라를 가든 뭐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는 내 자유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더 선호한다, 이거는 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트렌드가 가장 최근의 트렌드고 가장 가까운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 계시고,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굉장히 얻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안에 잡히는 책략, 내 손안에 잡히는 책사, 나의 뭐 모바일 책사, 나의 뭐 유튜브 책사, 이런 컨셉을 제가 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홍콩에서 여행업을 오래 하신 형님께 도움이 될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빵따기 축제도 있고 다른 축제들, 좋은 축제들 많아요. 여러분 뭐 용춤 축제도 있고 경극 축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황비용 기억나시나요? 황비용 보면은 시리즈마다 사자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어떤 시리즈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것만 거의 주제에 가깝게 다룬 시리즈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연이 아마 이영걸 아니면 조몽탁 둘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색이잖아요. 홍콩에서밖에 볼 수 없는 축제잖아요. 그러한 축제에 보는 거를 넘어서 제 생각에는 아까 한 달 살아보기처럼 직접 교류를 하면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만약에 부분이 있다면 참여도 해보고, 참여, 교류형 이러한 여행 상품을 아직 아무도, 어떤 여행사도, 국내 여행사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상품도 전망이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제가 압축해서, 저는 압축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3박 4일 기간 동안 뭐 이름난 소문난 맛집, 뭐 소문난 장소 찾아다니고 쇼핑하는 걸 넘어서 그 3박 4일, 3박 4일, 5박 6일, 5박 6일 맞춰서 준비해서 가면은 그 기간 동안은 현지인이 되는 거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아니면은 뭐 좀 짧게 가 3박 4일밖에 참여를 못하냐면 3박 4일 동안은 현지인이 되는 거죠. 살아보기를 넘어선 이거는 현지인 되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좀 쇠퇴했던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압니까? 그리고 관이라는 곳이 끝없이 이제 높고 문턱이 높고 끝없이 까다로운 곳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솔직한 말로 권력도 상당히 강했었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이제 비자 한번 만들면 옛날에는 비자도 다 있었어야 됐죠. 옛날 시대에는. 지금은 뭐 여건만 있으면은 사증 면제 국가가 여행 목적일 경우입니다. 여행 목적이 90일까지 사증이 면제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여건 갖고 있으면 꽤 많죠. 꽤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옛날 비자도 여행 목적도 비자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비자도 신청하기 좀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면은 여행사에서 그런 거를 대행해주고 뭐 수수료도 받고 이런 것도 여행사의 수익 원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비자도 필요 없고 여권도 뭐 구청에 가면은 너무나 손쉽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고 적응이 어려우신 이제 노년층들 일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여권도 다 자기가 만들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행사들의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축제 같은 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홍콩을 예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홍콩에 거주를 하시고 오랫동안 가이드 생활을 해온 제 형님이 이제 다시 영업 재개를 하시게 되면은 아시는 형님입니다. 영업 재개를 하시게 되면 그 아시는 형님이 과연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 다른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고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말로만 내가 아는 형님이다. 내가 그 형님이 아는 동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머리를 쓰고 평소에도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만약에 우리가 관광객인데 제가 관광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객인데 이러한 축제에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참가 신청을 뭐 만약에 참가되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참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시간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든 게 막막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 축제를 뭐 한번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고 한 게 그 이유거든요. 예, 처음부터 하나까지 조사를 하려면 뭐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지인이 아니니까. 어디 저도 부산 사람인데 제가 부산에서 하는 축제 같으면 찾아보기가 쉽죠.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찾아보기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여행사나 가이드분들은 이런 게 하나의 새로운 마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런 게 하나의 새로운 자신들이 컨텐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하나의 수익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책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시라고. 그래서 축제 같은 것에서 만약에 일반인도 여행객들도 미리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그런 점도 괜찮을 것 같고 또한 홍콩에는 문화 콘텐츠가 진짜 강렬했죠. 솔직한 말로 80년대부터 90년대 일본 문화로 대체되기 전까지 아시아 문화를 거의 장악했던 게 홍콩 문화 아닙니까? 영화가 주가 됐었고 그다음 부차적으로 노래 같은 것도 좀 있었죠. 그러면 홍콩 현지에 뭐 축제를 하는 팀이나 이런 스태프 이런 분들 중에 그때 뭐 일하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또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뭐 현지인과 교류해보기 이런 거에서는 그때 뭐 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과 이제 만나서 뭐 차라도 한잔 하면서 왜냐면 홍콩 연예인을 만나보면 좋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비싸고 또 그런 거 성사되기도 힘드니까 그때 무슨 영화나 인기 있었던 컨텐츠를 제작할 때 뭐 경험 같은 것도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은 뭐 질의응답,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에피소드 같은 그런 걸 만들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런 것도 직접 제작자 중에 한 스텝으로부터 뭐 들어보는 그런 컨텐츠도 상당히 만들어 보면 여행 상품 컨텐츠로서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응답하라 1994부터 시작했나요? 94부터 시작해서 98까지 굉장히 데이트를 했었죠. 그게 추억을 판매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뭐 젊은 시절 추억을 갖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추억을 직접 뭐 느껴볼 수 있고 직접 뭐 말로써 이제 대화도 해볼 수 있고 단순히 이제 보는 거를 넘어서 그리고 모르던 부분은 추억에 대해서 이제 질문 응답을 하면서 알아갈 수도 있고 그때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의 차이점도 또 물어봐서 질문을 해서
듣고서 이제 알고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여나 혹시 도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더 나아지는 책사TV, 더 좋아질 수 있는 책사TV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좀 신박한 사진들, 좀 새로운 사진들, 예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사진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았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찾고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 구독자분들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저와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뭐 좋아요 같은 것도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마다 반응을 많이 해주시면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어느 지역이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구체적인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필요해진 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제가 알 수 있게, 왜냐면 저도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게만, 두루뭉실하게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분석이라든가 예측, 뭐 분석 예측, 거창한 것도 좀 많이 합니다. 거창한 것도 많이 하지만은 개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지금 이 분석이나 제 예측 같은 것도 그 홍콩에 사시는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형님의 삶에 들어와서 실제 손에 잡히는, 바로 옆에 가까운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책 사야 나는 네가 뭐 그렇게 해주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의 일상생활 그러면은 여러분의 뭐 삶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 없고 첫 번째로 두루뭉실하게 정보를 주셔야지 왜냐면 제가 거기 맞춰서 짤 수가 있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분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제 채널과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책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